복번하는 신호등을 사용합니다. 67. 음량의 측정사항. 소리 측정 단위. 데시벨. 손의 일값이란. 주파수 1000Hz 40dB인 소리의 크기. 손과 폰은 지각된 음의 강약 측정 단위. 진동수는 인간감지 음이 높낮이와 연관 소리 강도의 증가는 음의 강도 증가와 동일하지 않음. 68. 1000Hz 40dB를 기준으로 음의 상대적인 주관적 크기의 단위는 손입니다. 69. 폰의 설명. 1000Hz대의 20dB 크기의 소리는 20폰입니다. 상이한 음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정보는 나타내지 못한다. 1000Hz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각 주파수별 동일한 음량을 주는 음압을 평가하는 척도의 단위. 70. 손과 폰에 대한 설명. 10폰 증가 시 마다 손은 2배가 된다. 폰은 1000Hz 수능과의 상대적인 음량 비교이다. 폰은 음량과 주파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도출된 수치이다. 71. 음압 수준이 100dB인 1000Hz 순음이 손값은 64입니다. 풀이를 해보면 손값을 구하는 공식은 2의 승수가 괄호 열고 폰값 마이너스 40 괄호 닫고 나누기 10입니다. 즉 2의 100-40한 값에 나누기 10을 한 값이 승수가 되어 계산해보면 64가 나옵니다. 72. 1000Hz 80dB인 음을 폰과 손으로 환산하면 80폰, 16손이 나옵니다. 풀이를 해보면 폰값은 같은 크기로 들리는 1000Hz 순음의 음압 수준과 같다 마침표 그렇기에 80dB이기에 80폰이 됩니다. 손값은 71번과 같이 풀면 되기에 2의 80-40한 값에 나누기 10을 한 값이 승수가 되어 계산해보면 16이 나오네요. 73. 피부의 감각 중 감수성이 제일 높은 감각기는 통각입니다. 통각은 아픔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74. 인간의 후각 특성. 훈련을 통해 식별 능력 향상. 특정 냄새의 절대적 식별 능력 감소. 특정 물질, 개인 민감도에 따라 차이. 특정 물질이나 개인에 따라 민감도의 차이가 있다. 특정 냄새의 절대 식별 능력은 떨어지나 상대적 비교 능력은 우수한 편이다. 일반적 식별 냄새수는 15에서 32종이며 훈련을 통해 60종까지 실별 가능. 75. 반응 시간이 가장 빠른 감각은 또는 반응 속도 빠른 것은 쉽게 외우기는 청각의 초근 미시의 후 물결표 소리에 빨리 반응한다. 17에서 18세에 가장 민감하고 2070 세대는 그냥 좋아한다. 청각 0.17초, 촉각 0.18초, 시각 0.20초, 미각 0.70초. 시각과 미각의 반응 시간에 유의하세요. 77. 인간의 작업 기억. 주의 자원 필요. 청각 정보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 의미 있는 단위, 청크로 저장이 가능. 코드화되지 않고 암호화된다. 78. 인간 기억 체계 설명. 감각 저장에서는 정보의 코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기 기억 내의 정보는 의미적으로 코드화된 정보이다. 단위 시간당 연구 보관할 수 있는 정보량은 1초당 0.7비트이다. 작업 기억은 감각 저장소로부터 전이된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저장소의 역할. 79.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 기억의 능력과 한계 등에 관한 정보를 고려한 설계는 인지 특성을 고려한 설계. 80. 인간의 정보 처리 모델 구성 요소. 기본은 자극을 받게 되면 감각 정보, 인식, 인지, 행동을 통해 반응하게 됩니다. 인지 단계에서 의사결정과 작업 기억, 장기 보관 기억이 이루어집니다. 주의로 인해 인식, 인지, 작업 기억, 행동에 영향을 주며 장기 보관 기억은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반응을 하면서 피드백을 감각 정보에게 줍니다. 빈칸의 정답은 A는 주의, B는 작업 기억, C는 장기 보관 기억, D는 피드백입니다. 81. 위컨즈의 인간이 정보 처리 체계 모형에 의하면 외부 자극으로 인한 정보가 처리될 때 인간의 주의 집중에 관여하는 것은 인식, 작업 기억, 장기 기억 등이 있습니다. 82. 웨버의 법칙에서 자극 잠지 능력이 뛰어난 것은
무게입니다. 83. 웨버의 B가 60분의 1이면 길이가 20cm인 경우 직선상의 어느 정도의 길이에서 감지할 수 있는가? 웨버의 B 공식은 기준 자극의 크기, 분의 변화 감지역, 이기의 공식에 대입해보면 60분의 1은 20분의 x가 되고 x를 구하기 위해 분모인 20을 이항을 해서 구하게 되면 0.33입니다. 즉 0.33cm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웨버의 법칙이란 물리적 자극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특정 감각의 변화 감지역은 기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한다. 웨버의 B가 작을수록 감각의 분발력이 뛰어나다. 웨버의 B가 160이라면 20cm를 기준으로 길이의 변화를 감지하려면 0.33cm 정도의 길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 84. 웨버의 B가 60분의 1이면 길이가 20cm인 경우 직선상의 어느 정도의 길이에서 감지 거리는 위의 문제가 동일하게 2016년도 1회차에서 나왔었네요. 웨버의 B 공식은 기준 자극의 크기, 분의 변화 감지역, 이기의 공식에 대입해보면 60분의 1은 20분의 x가 되고 x를 구하기 위해 분모인 20을 이항을 해서 구하게 되면 0.33입니다. 웨버의 B가 60분의 1이라면 20cm를 기준으로 길이의 변화를 감지하려면 0.33cm 정도의 길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 85. 기준 자극 100에 대한 최소 변화감 지역이 5라면 웨버 B는 얼마인가? 웨버의 B 등호 변화 감지역 기준 자극의 크기 등호 5, 100은 0.05. 웨버의 B 공식은 기준 자극의 크기, 분의 변화 감지역, 이기의 공식에 대입해보면 기준 자극은 100분의 최소 변화 감지역 5를 하면, 즉 100분의 5를 하면 0.05 웨버 B의 값을 얻네요. 86. 정보이론의 응용. 히카이먼 법칙. 선택 반응 시간은 자극 정보량의 선형함수임. 메이징 넘버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자극의 수에 따른 반응 시간 설정. 정보를 정략적으로 측정 가능. 기본 단위는 빛. 확실한 사건의 출현에는 정보가 별로 없다. 정보란 불확실성의 감소라 정의한다.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돌보아야 하는 것을 10의 분이라 한다. 단일 차원의 자극에서 확인 범위는 메이징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제시되었다. 87.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청킹을 이용한다. 청킹이란 입력 정보를 의미가 있는 단위인 청킹으로 배합하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88. 사용자의 기억 단계. 단기 기억 용량은 유한하다. 입니다. 직접 기억 범위의 어른의 경우 7 플러스 마이너스 2 청크의 길이를 갖습니다. 89. 전화기 누름 단추식으로 7자리수에 암기할 경우 효과적인 방법. 3자리, 4자리로 두 묶음으로 암기. 90. 정보량을 구하는 공식 또는 N개의 대안이 있을 시 총 정보량 H는 H는 로그 2의 N. 91. 1비트의 설명은 두 개의 대안 중 하나가 명시되었을 때 얻어지는 정보량. 92. 정보량의 설명. 단위는 빗. N을 대안이 수라 할 때 정보량은 로그 2, N으로 구할 수 있다. 출현 가능성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의 확률을 P라 할 때 정보량은 로그 2의 P 분의 1로 나타낸다. 93. 동일 조건에서 대안수 2에서 8배 증가하면 몇 배 증가했나? H는 로그 2의 N. 공식을 활용해서 N의 값을 각각이와 8의 값이 경우를 구합니다. 로그 2의 A는 1, 로그 2의 8은 3. 이기의 정답은 3배 증가입니다. 94. 정보량을 구하는 공식. 실현 가능성이 같은 N개의 대안인 경우는 H는 로그 2의 N. 이기의 N의 값을 대안이 실현 확률 분의 1로 하면 되겠네요. 여러 개의 실현 가능한 대안 경우는 H는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pi 로그 2의 n. 이기의 n의 값을 대안이 실현 확률 분의 1로 하면 되겠네요. 95. 주사위를 던질 때 각 눈금이 나올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정보량은 마침표. 눈금 나올 확률은 각각 1눈금일 경우는 10분의 2.
이눈금일 경우는 10분의 1, 3은 10분의 3, 4는 10분의 1, 5는 10분의 1, 6은 10분의 2. 일 경우 확률 계산을 하게 되면 H는 10분의 2 곱하기 로그 2의 10분의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10분의 1 분의 1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10분의 3 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10분의 1 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10분의 1 분의 1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로그 2의 10분의 2 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2.4가 나옵니다. 96. 동전 던지기 나올 확률 앞면 0.4, 뒷면 0.62 때 앞면이 나올 정보량 0.32비트, 밑줄 뒷면이 나올 정보량 0.67비트이다. 총 평균 정보량은 0.93비트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평균 정보량은 가간의 정보량에다가 실현 확률을 곱한 것을 모두 합하면 된다. 즉, 0.4 곱하기 0.32 더하기 0.6 곱하기 0.67의 값은 0.93입니다. 97. 검은 상자 안에 각 공의 추출 확률, 붉은 공 0.25, 검은 공 0.125, 흰 공 0.5. 밑줄 추출될 동이 색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평균, 빈는 1.375비트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H는 0.25 곱하기 로그 2의 0.25 분의 1 더하기 0.125 곱하기 로그 2의 0.125 분의 1 더하기 0.5 곱하기 로그 2의 0.5 분의 1로 계산하게 되면 1.375가 나옵니다. 98. 발생 확률이 0.1과 0.9로 다른 두 개의 이벤트의 정보량은 발생 확률이 0.5로 같은 두 개의 이벤트의 정보량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 53%. 각 대안의 실현 확률의 총합을 구하면 되겠죠. H는 0.1 곱하기 로그 2의 0.1 분의 1 더하기 0.9 곱하기 로그 2의 0.9 분의 1을 계산하면 0.472 나옵니다. 0.5로 같은 두 개의 경우는 로그 2의 1을 하면 1, 2 나옵니다. 즉, 1-0.47을 하면 0.532 나옵니다. 그렇기에 0.53 곱하기 100을 하면 53% 감소가 되네요. 아래표의 입력 정보량과 전달 정보량을 구하시오. 아래표의 전달 정보량과 출력 정보량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네요. 자, 빨간색, 파란색이 있고 얘네들이 통과를 했는지 정지를 했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합적인 부분을 좀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빨간색은 입력된 게 5번 있었고 파란색도 5번이 있었죠. 총 10번이 있었는데 통과적인 부분은 8개가 통과가 됐고 정지는 2개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빨간과 파랑은 자극을 뜻하는 거고요. 통과와 정지 이 부분은 반응을 뜻하게 되는 거죠. 자극의 정보량, 자극으로 들어간 게 빨간과 파랑입니다. 그래서 5개 나왔으니 빨간색이 50%, 파란색이 50%가 되는 거죠. 이 퍼센트가 확률로 가지고 정보량을 체크하게 되는데, 즉 0.5 로그 2 가로 열고 0.5분의 1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밑에도 똑같이 0.5 로그 2 가로 열고 0.5분의 1 가로 닫고 해서 계산하면 1비트가 나오고요. 자, 반응 정보량을 볼까요? 반응은 통과가 8, 그 다음에 정지가 2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과가 80% 됐고 정지는 20%가 된 거죠. 그래서 확률적인 부분을 또 이 로그에 포함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보면, 자, 앞에 있는 통과 부분은 0.8이죠. 0.8 로그 2 분의 0.8분의 1 더하기, 자, 정지는 0.2 로그 2 분의 0.2분의 1을 해서 계산을 하면 0.772비트가 나옵니다. 결합 정보량은 실제적으로 데이터 값이 있는 것을 다 체크를 해줘서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x, y를 모두 있는 게 3, 2, 5가 있죠. 제로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로그 앞에 확률, 그 다음에 확률분의 1 수식에 걸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자, 요거는 0.3 로그 2 가로 열고 0.3분의 1 가로 닫고 플러스, 자, 요거는 0.5죠. 0.5 로그 2 가로 열고 0.5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0은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2가 있으니까 얘는 0.2죠. 0.2 로그 2 가로 열고 0.2분의 1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485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달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 정보량 플러스 반응 정보량에 마이너스 결합 정보량을 해주게 되면 1비트 플러스 0.722비트 마이너스 1.485비트는 0.235비트가 나오겠죠. 답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반응 시간 0.2초, 1비트 증가당 0.5초의 기울기, 자극수가 8개일 경우 반응은, 그래서 단순 반응 플러스 1비트당 0.5니까 0.5 곱하기, 자, 로그 자극수 8개죠. 8 하면 1.7초가 나오네요.